더샵 판례민법, 공중기사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 민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6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받게 갑니다. 판례집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푼 게 확연히 다릅니다. 미리 풀어보시고 남침이 3, 4월이죠. 한번 보시고 5, 6월 달에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 푸는 겁니다. 오늘은 제3편 계약법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계약법 총칙에서 계약 성립 파트입니다. 먼저 청약과 승낙은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데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청약합니다. 갑이 청약자 을이 상대방인데 을은 청약에 대해서 갑에게 회답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거 있으면 눈 뜨고 못 다닙니다. 없습니다. 그냥 개무시하면 되죠. 터미널 가니까 자판기 50대가 청약이에요. 그러면 안 마셔 50번 해야 됩니까? 그냥 개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회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판례냐면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이 상대방을 구속합니까?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개무시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감남을료라 해보세요. 감남이 을료에게 이럽니다. 감남이 을료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즉 오후 3시에 이의가 없으면 커피숍에 나오지 않으면 승낙한다. 우리 둘이 사귀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요. 그럼 우리 가서 꼭 미쳤냐고 뺨을 때려야 됩니까? 그냥 개무시하면 되죠.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고 안 사깁니다. 계약 성립하지 않아요. 그냥 개무시하고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이어서 자 상가 분양 광고가 있는데 이 상가 건물을 첨단 오락타운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 위탁 경영을 통해서 상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일정 수익 보장한다고 광고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양이 뭐죠? 분양이 나눌 분, 나누어서 판다는 겁니다. 나누어 양도한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죠? 여러분들 101동 다 받나요? 그렇지 않죠? 101동 중에 뭐 1002로 한 칸을 나누어서 양수 받죠? 그게 분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가 분양 광고에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분양계약서에는 광고 내용이 게재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만 써 있고 시민들이 사인하고 갔습니다. 그 매매계약 성립했죠. 근데 나중에 이 건설회사가 광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시민들이 이행하라고 소송했죠. 그럼 첫 번째 논점, 이 광고 내용이 청약인가 청약의 유인인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판례는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라 그랬죠. 분양사무소에 꼬시는 겁니다. 꼬시는 거예요. 뭐가 청약이죠? 분양계약서에 써있는 게 청약입니다. 계약서 안 써있었죠? 그래서 이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따라서 건설사는 광고 내용을 이행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시민들이 완전히 사기당했다. 그러니까 기망 아니라 했어요. 광고는 약간의 뻥이 있고 계약서 안 써있으니까 당신들을 속일 의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시민들이 우리가 그때 착오에 빠졌나 봐요. 착오도 아닙니다. 완전히 당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논점. 첫째, 청약 X. 둘째, 기망 X 이미 시험에 나왔고 착오 X 셋째까지 기억하세요. 자, 이제 122페이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같은 겁니다. 기억.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청약유사합신 반드시 구체적, 확정적 이어야 한다죠. 확정적 이어야 됩니다. 청약은 자판기 생각하세요. 자판기에 뭐 커피 300원, 500원 써 있잖아요.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아까 있습니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그럼 개무시하면 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개무시합니다.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디귿 계약의 합의 해지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가로쳐봐요. 자, 가로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가로 그냥 승낙이 있나요? 뭔가 토를 달았나요? 토를 달았죠.
그럼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자, 리을. 자, 동그라미쳐요. 상가를 분양 동그라미. 분양하면서 그것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 운영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 경영을 통해서 분양 계약자들에게, 즉 매수인들에게 일정액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는, 자, 광고의 동그라미쳐요. 그럼 이건 청약 요인입니다.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 시 이런 광고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을 했죠. 설명하였더라도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 시 설명은 청약 유인이죠. 청약 유인이라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답니다. 청약이 유인에 불과합니다. 같은 거라 2번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유용부담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을과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토지가 후발적으로 국가에 수용당합니다. 그럼 이 후발적 불능이 되는데 수용은 매도인 갑, 채무자 갑에게 고의가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용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수용당한 건 갑도 잘못 없지만 매수인 을도 잘못 없으니까 갑은 토지를 넘길 수 없죠. 그리고 을도 잘못 없으니까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은 아무 잘못 없어요. 따라서 을이 매매계약 체결할 때 만약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갑에게 줬다면 갑은 그거 그대로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을에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당한 건 을이 잘못했으니까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반대급부 의무, 돈 줄 의무가 없어요. 오히려 계약금, 중도금 받아서 을은 집에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을은 집에 가면 되는데 우리 법이 없지만 우리 판례는 을에게 선택권을 줘요. 자, 원래 을은 매매대금 지급하고 토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토지가 수용이 됐어요. 그럼 그 수용 보상금이 더 많으면 을은 자기 의무, 매매대금 줍니다. 매매대금 줘요. 그리고 토지 대신 생긴 대상물, 수용 보상금을 대신 달라고 이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을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 대상 청구할지 말지 선택하는 거지 수용 보상금이 자동으로 매수인 을에게 기속되는 거 아닙니다. 을이 선택합니다. 을이 그냥 집에 가거나 아니면 을이 자기 매매대금 지급하고 대상 청구할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반대급부 이행하고 즉 매매대금 주고 토지 대신 생긴 그 대상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자, 갑이 토지 매매해 놓고 토지를 을에게 못 넘깁니다. 그럼 을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자 갑에게 고의가시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수용당한 건 갑도 잘못 없으니까 채무자에게 고의가시 없죠. 따라서 해제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가 같은 말로 존보배상 청구입니다. 존보배상 청구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할 수 없어요. 그냥 을은 반대급부 이행하고 대상 청구하거나 아니면 계약금, 중도금 받아서 집에 가는 겁니다. 여기서 불능중 일부 불능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보면 매매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180평인데 200평으로 계약했대요. 그러니까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20평 미달합니다. 자, 그럼 이런 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우리 같으면 20평 가격을 깎으면 되죠. 그래서 대금감액 청구합니다. 20평 가격 깎습니다. 이건 유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효과 나올 수 없다. 이 부당이득하는 청구는 무효일 때만 나와요. 이런 나올 수 없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무효일 때만 나옵니다. 이 계약은 유효니까 유효로 해결, 대금감액 청구하면 돼요. 유효니까 무효일 때 나오는 밑에 두 가지 부당이득 반환이나 계약 체결상 과실 나올 수 없습니다.
이 계약은 유효예요, 유효. 자, 122페이지 2번부터 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은 설명 옳은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제일 끝부분 보세요. 제일 끝부분. 제일 부분에 가로쳐 보세요. 자, 무엇이 인정된다 그랬죠? 자, 가로쳐 보세요. 계약 체결상, 거의 체결 동그라미. 그리고 다시 가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가로칩니다. 이 535조, 이 계약 체결에 동그라미셨죠? 그럼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동그라미 친 것처럼 계약이 체결, 성립했어야 인정돼요. 계약이 체결, 성립했어야 인정되고 계약이 체결도 안 됐다면 이 책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은 계약이 체결됐는가 봐보세요. 자, 1번 계약 당사자 사이에 동그라미 쳐요. 계약 체결 동그라미. 체결에 대한 신뢰가 이제 형성만 됐네요. 형성된 상태에서의 부당 파기 동그라미 쳐요. 그럼 이건 계약이 체결되려다 파기됐죠. 계약이 체결 안 됐습니다. 체결 안 됐으니까 가로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로친 책임은 계약은 최소한 체결 성립했어야 됩니다. 2번 위험부담의 경우 당사자가 매수인 일방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 상대방 매도인에게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된다 그랬죠. 다음 3번은 제가 죄송한데 지금 파란색 된 부분 지워주세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파란색 중간에 끄여있죠? 의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이거 삭제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빼고 보겠습니다. 3번 매매목적 토지가 공용징수된 경우,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면 매도인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매수인에게 자동 기록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제 대상 청구권 행사해야 되죠. 대상 청구를 2번처럼 행사해야 됩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등기 청구권자가 매수인은 등기 의무자가 매도인에게 대상 청구권 행사로서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지급받은 수용보상금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취득한 수용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4번이 맞았네요. 그리고 3번처럼 자동 기록되는 거 아닙니다. 5번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 써보세요. 아까 180평 실제는 180평이죠. 계약 면적 써보세요. 200평 200평을 계약했죠. 보다 20평 부족합니다. 부족한 경우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매매는 유효죠. 그럼 20평 대금가명 청구합니다. 유효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올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무효일 때만 나오거든요. 예, 정답이 4번입니다. 이어서 계약 효력에서 동시행매권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동시행 관계의 인정 여부가 중요한데 몇 가지 판례 보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3억을 빌려요. 그래서 을이 3억 채권자고 그러면 을은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저당권과 똑같은 성질이 가등기 담보를 취득하거나 아예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양도담보를 취득합니다. 그럼 담보가 다 있으면 저당권하고 성질이 똑같습니다. 이때 채무자 갑이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 을은 영수증을 교부하면 되죠. 이거 두 개가 동시행 맞습니다. 근데 그럼 채무자 채무 변제와 채권자는 이 세 가지 등기 말소해야 하겠죠. 이게 서로 동시행인가? 이건 동시행 아닙니다. 채무자 채무 변제는 1초 만에 끝납니다. 핸드폰 버튼 띵 누르면 송금이 돼요. 그래서 이게 선의무고 등기 말소는 며칠 걸리죠. 이게 후이행 의무로서 이것 두 개는 동시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에게 주택이 있는데 을과 주택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갑에게 보증금 지급했고 임차인 을이 주택을 점유하는데 임대차가 끝납니다. 자, 그럼 갑의 보증금 반환과 을의 목적물 반환이 서로 동시행인데 자, 을은 목적물 반환 준비 다 했는데 임대인 갑이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그때 을은
다음 세 가지 할 수 있죠. 첫째, 목적물 경매 청구할 수 있고, 둘째, 너가 돈 안 주면 못 나가라고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 근데 두 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당장 이사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임법, 상임법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을권리가 공시가 되니까 우리 이사 나가더라도, 즉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을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그들의 의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 나갔습니다. 그럼 갑은 온천하에 공시되어 보증금 못 빼준 놈 공시되니까 갑이 쪽팔려서 야, 돈 줄 테니까 빨리 그거 말소해 그랬어요. 그럼 이거 두 개가 동시행인가? 이거 동시행 아닙니다. 자, 원래 보증금 반환과 주택 반환이 동시행이었는데 갑이 보증금 안 주니까 을이 임차권 등기 명령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임대인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고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가 후이행음으로써 동시행 아닙니다. 다음 갑부동산에 있고 을이 3억 채권으로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어요. 그럼 경락인이 낸 경락대금이 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 변제되고 그래서 을에게 배당금이 갑니다. 그리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매 절차가 무효랍니다. 그럼 받은 거 다 반환해야겠죠? 그럼 경락인은 다시 채무자 갑에게 등기 말소해주고 저당권자 을은 받은 배당금을 병에게 다시 반환합니다. 이거 두 개가 동시행인가? 사람이 다르죠? 사람이 다릅니다. 이 소유권 등기 말소는 갑과 병의 관계고 배당금, 파란색 배당금 반환은 을과 병, 사람이 달라서 동시행이 아닙니다. 이건 뭐 누구 선후도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4페이지 1번 동시행황이 있는 겁니다. 자, 기억은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자에 협력할 의무, 이게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이 나중에 하는 거죠. 동시행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죠. 그리고 매수인이 돈 주는 겁니다. 동시행 아니다. 니은 가압류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가로쳐봐요. 첫 번째 가로 매도인의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 및 소유권 이전 의무 가로쳐요. 두 번째 가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가로치면 이건 동시행 맞습니다. 이것도 가로쳐봐요. 첫 번째 가로 저당 채무 변제 가로 이게 선이죠 선. 두 번째 가로 저당후 설정 등기 말소 가로치고 이게 후라 그랬죠. 리을 채권 담보 동그라미 쳐요. 담보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이게 양도담보죠. 등기를 경락한 경우 가로칩니다. 채무자 변제 가로 이게 선이행이었고 두 번째 가로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가로 이게 양도담보 말소고 이게 후이행으로서 동시행 아니라 했습니다. 동시행 있는 건 1번 니은밖에 아닙니다. 2번은 동시행 관계 있지 않는 거네요. 기억 니은 두 개 묶어 잘 비교하세요. 기억 임대차 종료 후 임차 보증금 반환 이게 임대인 의무 그리고 목적물 반환 임차인 의무 이거 두 개는 동시행 맞는데 니은에서 주택 임대차에서 가로쳐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가로 이게 선이행 두 번째 가로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완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가로치고 이게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니었습니다. 티귿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전세금으로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락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임대인이죠. 그 다음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이건 동시행입니다. 리을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첫 번째 가로 매수인 경락인의 소유권 등기 말소 의무 두 번째 가로 근저당권의 배당금 반환 의무 이건 사람이 달라서 동시행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과 리을이 됩니다. 자,
물권법 잘 정리하시고 계약법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판례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